적어도 검사 결과가 신뢰를 거두려면은 뭐 10% 20% 정도는 바뀔 수 있다고 해도, 예, 7, 80% 이상은 돼야지 과학적인 검사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건 아예 검사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각자 극단 선택 문항이라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I냐, E냐 물어봐요. 내향형이나 외향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극단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게 극단적이지 않아요. 완전히 외향적이고 완전히 내향적인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중간쯤 어디에 우리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둘 다 조금씩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극단 선택이 가능하게 하죠. 그러니까 극단 선택을 하다 보니까 I일 때, 내가 내향적일 때, 기분이 조금 그럴 때는 I로가 나오고 어떨 때는 E라고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교육과학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통계 데이터를 쭉 얘기를 해가지고 분포를 그리면은 뭐 정규 분포라든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한쪽이 좀 편향된 이게 정규 분포가 나오는데, 이거는 쌍봉 분포여야 되거든요. 쌍봉. 지금 동그라미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저렇게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쌍봉 봉우리처럼 분포가 되고, 오른쪽에는 또 내향적인 사람들이 저렇게 분포를 이루는데 실제 분포가 저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해도. 그래서 쌍봉 분포를 그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 가짜라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MBTI 해보세요. 그럼 다 이래요. 오늘은 뭐 ENSP 나오고, 내일은 I가 나오고, 어떨 때는 S가 나왔다, 어떤 T로 나왔다. 매번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에 있는 분들이,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검사를 해봤더니, 무려 검사를 하자마자 뭐 오늘 하고 내일 하더라도 재검사 결과가 이렇게 바뀌는 결과가 50%가 넘더라. 적어도 검사 결과가 신뢰를 거두려면은 뭐 10% 20% 정도는 바뀔 수 있다고 해도, 예, 7, 80% 이상은 돼야지 과학적인 검사로 쓸 수 있거든요. 이건 아예 검사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사 진단이 암이다, 오늘은 암이라고 나왔고 내일은 암이 아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지금 유행하는 코로나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코로나 양성으로 나왔고요, 내일 받으면 음성으로 나온다는 검사예요. 그럼 그런 검사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이거 지금 쓰고, 지금 연예인들이 뭐 방송에서 지금 홍보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예. 그럼 이거 가지고 청소년들이 또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MBTI 검사 심리학자들이 뭐 이걸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한 논문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과학적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냥 융의 이론이고, 어떤 모녀가 심리학 안 배우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인 연구 차원에서 돈 벌려고 했던 검사이기 때문에 이걸 한국 어떤 학자가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분도 참 의도가 처음엔 나쁘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과학적이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걸 받아들여서 한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미국에서 쓰지도 않는 검사를요, 제대로. 그냥 협회가 있고 이제 미국에서 어떤 취업 기관이라는데 조금 다루고 있는 검사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순수한 외향이나 내향성은 존재하지 않고 결과가 바뀐다. 자, 그래서 더군다나 심리나 성향을 그냥 조금 알아낸 정도지 직업학과 등 중요한 적성 정보를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교육적인 검사가 아니에요. 그럼 쓰시면 안 돼요. 예,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뭐 놀이라면 괜찮겠어요. MBTI 가지고 놀다, 논다라고 하면 되지만 이걸 가지고 개인의 심리를 알아내고 어떤 걸 사용한다라면 위험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MBTI는 이론 설계 자체에 오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직관, 뭐 사고, 감정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사고가 모든 개념 위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고가 오히려 그냥 내향이나 외향 밑에 거기 다 포진해 있어가지고 전체를 포괄하는 사고라는 개념이 일부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러죠. 이런 설계 자체가 엉뚱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집을 지어달라 그랬는데, 예, 크게 기와집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흥분했는지, 예, 말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기와집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기와집을 안 짓고 조그만 시멘트로 된 네모방을 그냥 지어준 거죠. 그리고 그 기와집이 네모방이든 기와집 모형이 작은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네모 안에. 그러면서 기와집 지었다고 얘기하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계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검사다. 그런데 왜 쓰냐? 이 검사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무슨 효과냐면 이 포로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포로 이펙트라고 합니다. 포로 이펙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결과를 보면은 이 설명이 듣기 좋게 돼 있어요. 모호하게 돼 있어요. MBTI도 특히 MBTI가 그래. 모호하게 듣기 좋은 설명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 유형에 딱 맞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주로 몇 개 설명이 이렇게 틀리더라도 대부분 맞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갑돌이가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면 을돌이가 얘기를 하더라도 다 누구나 맞을 수 있는 얘기를 모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듣기 좋게 설명을 해놓으니까 누구나 와서 자기한테 맞는다고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게 바로 포로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포로 이펙트는 바로 의사과학,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주로 점 보는 거, 운세, 우리.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면은 그거 여러분이 복채내고 하지만 다른 사람 얘기도 똑같은 얘기 또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맞고 저 사람 맞을 수 있는 얘기를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로 이펙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 그냥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볼 수 있는 얘기를 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무시한 거고 교육학자들이 아는 분들은 이런 검사를 다루지를 않아요. 지금 문제는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기업이라든가 방송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쓰시면 다 넣고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이론 설계 자체가 오류인 것을 심리학자도 연구 안 하고 그리고 수천 명의 심리학자가 MTI가 부정한 거를 밝혀 이미 냈어요. 그러니까 결과 설명만 기분 좋게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이제는 그만 써야 되겠다 라는 거죠. 이제 마케팅에 속지 말아야 된다. 결국은 MBTI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뭐 본토에서도 크게 대우받지는 않는데 취업 시장에만 조금 대우를 받고요. 한국에서 왜 이렇게 인기인가? 우리가 미국 거면 뭐든지 다 따라하고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 미국 거 틀린 거 많아요. 미국 좋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미국이 틀린 게 많아요. 특히 인간 직업 심리라든가 진로 적성 이론만 다 돼 있지 임상이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많아요. 거기는 실제로 물건 만들고 뭐 이런 때는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MBTI는 미국 기업하고 한국 학계가 거대한 마케팅 시장을 이게 형성한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미국 MBTI 협회하고 먹고 살 게 좀 많이 있는 거라서 한국에 이미 MBTI 가지고 강사, 시장 이런 게 다 열려 있어서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형으로 MBTI라든가 이런 것보다 뛰어난 검사, 진로적성 검사가 한국 교육학자가 했던 게 나왔다고 하는데, 근데도 이게 꼭 외국 거면 다 좋아해가지고, 미국 거 꼭 건너와야지, 최고로 알고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자면 BTS 같이 훌륭한 음악 그룹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거대한 마케팅 시장에 형성이 돼 있다. 검사 시장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을 많이 갖고 이게 출연료 이런 걸 많이 내면서 지금 방송을 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뭐 재미로 볼 수 있는 TV 프로 이런 건 되는 건데 교육과 관련되거나 자기 진로와 취업과 관련된 것은 자기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학과 가거나 잘못된 직업 가면은 여러분 돈이고 시간이고 그걸 떠나서 뭐 심리적으로 우울증이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MBTI는 지금 만들어진 지가 1940년대인데 지금
70년 전, 80년 전 검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뭐 지금 자동차 뭐 벤츠, 소나타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우리 나오는 신제품 안 쓰고 1900년대 개발한 마차, 지금 말이 끄는 마차 가지고 쓰고 있는 거랑 똑같은 꼴이에요. 그건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제대로 쓰지도 않고 학계에서 제대로 뭐 진학 고교라든가 쓰지도 않는 MBTI 검사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지금 몇십 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학계도 계속 이거 우려 먹고요. 맞지도 않는 거를. 그럼 맞지도 않는 걸 한국에서 개발하고 임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그럼 미국 와서 빌려와가지고 그냥 마케팅만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게으른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의 게으름은 떠나서 많은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까 여기 MBTI는 이거예요. 1세기 전 위조 지폐와 같습니다. 예. 지폐, 진짜 지폐랑 비슷해 보이지만 가짜 지폐인 거죠. 위조 지폐 한번 풀어봐요. 그럼 경제시장이 마비가 되죠? 예, 가짜 검사인 MBTI, 인간의 능력을 잘 알 수 없고, 그냥 놀거리, 재밌거리, 운세 같은 거, 오늘의 운세 같은 그런 검사를 가지고 심리로 사용하면은, 이게 지폐처럼, 진짜 지폐처럼 사용하면 경제시장이 마비되는 것처럼 교육이나 심리시장도 마비가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인생도 마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MBTI는 국제 사기다.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약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교육전사 김 교수였습니다.